안녕하세요, 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출근하고 있어요. 예, 집이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고칠 게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예, 기사님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. 되게 오랜만에 지금 비아토르 캠퍼스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버는지, 큰 돈을 버는 방법, 작은 돈 말고요.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작게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. 예, 일단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? 일단 전제를 먼저 깔아놓고 가죠. 전제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 생각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,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에요. 사람을 모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. 결국에는 그게 인터넷 플랫폼 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,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백화점, 임대업이잖아요. 그게 백화점이. 예, 그리고 거기서 찔끔찔끔 같이 매출에 대한 그 이익도 같이 나눠 먹는 구조잖아요, 백화점이라는 게. 예. 근데 아무튼 그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돈을 버는 방법, 인터넷 플랫폼들이 대표적이고요.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개인들도, 우리 자영업자들도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. 뭔지 아세요?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홍대에서 한 10년 있었어요. 그쵸? 모르시죠? 아무튼 간에 저는 홍대랑 연남동에서 자전거 사업,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. 그래서 거기 한 20년 살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홍대에서 10년간 장사를 하면서 자전거 사업을 조금 크게 했어요. 매장을 한 70평대, 200평 막 이렇게 되는 매장들을 세 군데로 운영을 했어요. 아무튼간에 그러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이 바닥, 홍대 바닥에서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있는 거지? 물론 저도 벌었습니다만, 제가 번 거는 그분들이 번 거에 비하면 완전히 세 발의 피예요. 푼 돈에 불과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, 결국에는 권리금 장사였어요. 물론 건물주들은 이제 시세 차익이라는 게 생기죠.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. 그렇죠? 그것도 거의 똑같은 이치죠. 사람들이 모이니까, 사람들이 모이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. 거품도 끼고. 결국엔 그 거품이 프리미엄이에요.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, 냉정하게 사람들의 그 비이성적인 광기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. 비트코인도 그렇고요, 암호화폐도. 아무튼 간에 그래요. 그래서 제 이제 이론, 가설이죠, 가설. 사람들이 모여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. 물론 홍대에서 맛집이나 그런 옷가게들이나 유명한 옷가게들, 그런 데 있잖아요. 스타일 난다부터 해가지고, 그게 지금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간에 그래요. 그런 맛집들도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, 뭐 네일샵이나 굉장히 많잖아요. 헤어샵이나 그런 샵들도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긴 합니다만, 궁극적으로는 여러분, 프리미엄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. 프리미엄이 일종의 권리금이에요. 권리금이라는 게 뭐예요? 권리금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요, 당연히 거기에 모객이,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운영 권리금, 바닥 권리금, 시설 권리금, 뭐 이런 걸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프리미엄이 낀 겁니다. 거품이 낀 거예요. 결국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, 저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, 그 카페 사장님이랑 친한 옷가게 사장님이 거기서 홍대에서 옷가게를 7개 정도를 하고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냐면, 1층 매장을 쪼개요. 1층이 하나 평소에 넓은 걸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권리금을 논아서 다른 컨셉으로 옷가게 2개를 운영합니다. 그러면서 하나씩 쪼개서 팔아요. 권리금을 2배로 먹는 거예요. 큰 하나 뭉치로 파는 게 아니라 권리금 장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계속 옮기면서 권리금 장사를 해요. 겁나 많이 벌었어요. 되게 젊으신 분인데. 그게 권리금 장사를 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, 저는 그냥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
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무튼 간에 그렇죠. 백화점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백화점도 그렇잖아요. 모객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아울렛도 그렇고요. 뭐 다른 큰 쇼핑몰들도 그렇잖아요. 스타필드나 이런 데들도 그만큼 시설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막 공연도 하고 예, 각종 할인 행사도 하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. 인터넷으로 말하면 오픈마켓 같이. 예, 그러면서 모객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, 그 자리를 팔 수가 있는 거죠. 프리미엄을 받고 그런 거죠. 다 똑같아요. 모든 게 다 똑같아요. 건물주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. 그렇죠? 시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저는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건물주들 얘기하는 겁니다. 하나 땅랑 갖고 있는 거 말고 예, 그분들은 월세 수익은 그냥 이자를 대출 이자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. 거기서 뭐 월 수익 얼마 연 4%요 정도 그러니까 이자만 커버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예, 4%만 나와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. 실제로. 아무튼 간에 그런 거죠. 그 연예인은 어때요, 여러분?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. 결국에는 그 인기라는 게 결국 프리미엄인 거예요. 프리미엄. 사람을 모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. 프랜차이즈는 어떻습니까?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.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. 예, 메뉴를 개발하고 예, 음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브랜드도 이미지도 만들어 놓고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모객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 힘을 쪼개서 카피해서 파는 겁니다. 예, 엄청나죠? 아무튼 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. 큰 돈들은. 예. 근데 뭐 저도 그래요. 저의 경험상 예. 그러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버는가요? 기업들이 여러분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예, 우리나라 기업들, 특히 대기업들은 부동산 장사를 많이 해요.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, 맥도날드는 햄버거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. 예,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. 그렇죠? 그런 게 다 결국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, 그 힘을 파는 겁니다. 예. 그것뿐만 아니죠. 기업들, 이제 좋은 제품들,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예요? 아마 한 3% 되나? 예.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아무튼 간에 그거는 그냥 현금 흐름이고 예, 각종 현금 흐름을 만든 거죠. 왜냐면 거기도 돈이 흘러야지 직원들 급여도 주고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예, 임대비도 내야 되고.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죠. 심지어 뭐 펀드도 해요. 그렇죠?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핵심이 뭔지 아세요? 핵심? 주식을 파는 겁니다. 기업의 가치를 파는 거예요. 그 말인즉슨 결국 거품을 파는 거죠. 프리미엄. 주식이라는 프리미엄. 물론 주식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예, 결국엔 그 프리미엄을 파는 게 기업가들의 핵심입니다. 핵심. 본질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.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그 거품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예, 파는 거죠. 비싸게. 예.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. 기업들이. 그러면서 커지고. 그러니까 모든 큰 돈이 굴러가는 원리는 저는 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이견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저도 듣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을. 자, 그래요.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프랜차이즈, 자영업자들 다 그래요. 결국 모객하는 힘. 그러면은 유튜버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? 유튜버들은 제 생각에 심사임당 정도 채널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꼭지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죠. 그렇죠? 그런 것처럼 꼭지 프로그램들을 팔 수도 있어요. 입점권을 파는 겁니다. 방송 입점권. 그렇죠?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유명해지고 또 채널도 생기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. 백화점에 월세 내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. 예. 좋은 상권에 월세를 내고 비싼 월세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튜버의 본인의 채널이 좀 크다 그러면 그 채널 입점권을 팔 수가 있어요. 여러분 그냥 스폰 광고에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. 유튜브 순수 광고 수익에만 목매지 마시고 채널 입점권을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? 예,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. 한 채널을 통해서. 그래서 그 사람 키워주고
저는 이게 결국엔 있잖아요 여러분, 돈 버는 방법을 파는 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상품, 비즈니스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. 남들이 부자로 만들어주는, 남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,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결국엔. 그쵸?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프랜차이즈 해가지고. 네, 프랜차이즈 본사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죠. 네, 바로 이 차이입니다. 결국엔 여러분 있잖아요, 물건과 서비스를 아무리 열심히 팔아봤자 큰 돈은 벌 수가 없어요. 결국에는 거기에 거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목액시키고 브랜딩을 해가지고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프리미엄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. 결국 사람을 모으는 그 힘을 파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영상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지금 40평생 살면서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관점을 바꿔서 물건을 당연히 좋은 물건을 소싱하고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팔고 다 좋아요. 핵심 중에 하나죠.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. 하지만 거기서 관점을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큰 돈을 벌려면 여러분 진짜 손에 확 쥐어지는 거 있잖아요, 로또처럼. 그런 목돈들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크게 먹어야 됩니다. 크게. 거품을 파세요 여러분. 거품을 팔자가 오늘 영상의 주제였습니다. 그래요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